무시당하는 사람에게는 공통된 말습관이 있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성격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성실하고 배려심 많고 책임감 있는 사람일수록 더 자주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위치를 조금씩 낮추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이런 표현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요. 아니면 제가 예민한 걸 수도 있는데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요. 우리는 이 말을 예의라고 배웠습니다.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먼저 낮추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에서는 이 말들이 전혀 다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뇌는 끊임없이 누가 중심이고 누가 주변인가를 계산합니다. 특히 집단 안에서는 말투와 표현이 곧 위치 신호가 됩니다. 당신이 의견을 말하기도 전에 제가 잘 몰라서요 라고 붙이면 상대의 뇌에는 이런 정보가 들어갑니다. 이 사람은 확신이 났다. 이 사람은 자기 판단을 스스로 의심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판단권은 다른 사람에게 이동합니다. 당신의 말은 참고 의견이 되고 다른 사람의 말은 결정이 됩니다. 당신이 일부러 권한을 넘기지 않았어도 언어가 먼저 위치를 내려놓고 있었던 겁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기본 문제가 아니라 뇌의 사회적 위계 인식 시스템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오랜 시간 집단 속에서 생존해왔고 그 과정에서 누가 리더인지 누가 따르는 위치인지 빠르게 파악하는 능력을 발달시켜왔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단서가 바로 자기 확신의 표현 방식입니다. 확신이 느껴지는 언어는 중심 신호로 읽히고 스스로를 의심하는 언어는 주변 신호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반복해서 자신을 낮추는 표현을 사용할수록 상대의 뇌는 그 데이터를 축적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을 자연스럽게 덜 중요한 의견을 내는 사람으로 분류해버릴 수 있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같은 내용의 아이디어를 말해도 한 사람은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말하고 다른 한 사람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혹시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말합니다. 내용이 같아도 전달되는 신호는 다릅니다. 전자는 제안이고 후자는 허락을 구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반복되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전자의 말은 토론의 중심이 되고 후자의 말은 흘러가 버립니다. 이 차이가 쌓이면 결국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더 진지하게 들어야 하는지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표현을 습관처럼 사용하게 될까요? 여기에는 뇌의 안전 전략이 작동합니다. 과거에 강하게 주장했다가 분위기가 나빠진 경험, 솔직하게 말했다가 관계가 어색해진 기억이 있다면 뇌는 하나의 결론을 내립니다. 먼저 낮추면 덜 다친다. 확신을 줄이면 공격받을 가능성이 줄어든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말 앞에 완충 장치를 붙입니다. 제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 이라는 문장은 사실 상대를 배려하기보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보호 전략이 모든 상황에서 자동으로 작동할 때입니다. 특히 늘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해왔던 사람, 분위기를 먼저 살피는 사람, 타인의 감정을 우선으로 두는 사람일수록 이런 경향이 강합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법을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존중은 배려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경계와 자기 확신이 함께 있을 때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낮추는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부드러워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당신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공격적으로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태도를 급격히 바꾸라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자기 위치를 깎는 표현을 의식적으로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보자는 겁니다. 제가 잘 몰라서요 대신 이 부분은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 대신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같은 생각을 전달하더라도 자기 확신을 함께 담는 방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 작은 변화가 반복되면 상대의 태도도 서서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점검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당신에게 무례하게 굴었을 때도 먼저 제가 오해했을 수도 있겠죠 라고 말하며 상황을 정리해왔던 적은 없나요? 물론 오해를 풀려는 태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불편함을 나의 과민함으로 돌리는 습관은 상대에게 수정의 기회를 빼앗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는 늘 쌍방의 흐름 위에 있습니다. 당신이 계속 한 발 뒤로 물러서면 상대는 앞으로 나오는 게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렇게 형성된 균형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무시당했다고 느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 장면들 속에서 혹시 당신은 이미 한번 스스로를 낮추고 시작하지 않았나요? 별건 아닌데요 라는 말로 아이디어를 꺼내고 제가 괜히 예민한 걸 수도 있는데요 라고 감정을 설명하지 않았나요? 그 문장들이 당신의 진짜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단지 안전을 위한 자동 반응이었는지 한 번쯤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의 체급은 한 번의 강한 행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언어 습관에서 서서히 형성됩니다.
오늘 하루 단 한 번이라도 자기 확신을 깎는 표현을 빼고 말해보세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괜히 건방져 보이지 않을까 걱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 새로운 위치에 적응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낮추지 않아도 충분히 예의 바를 수 있습니다. 부드러움과 단단함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당신이 가볍게 보였다고 느꼈다면 그건 당신이 가벼워서가 아니라 가볍게 표현해왔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생각과 판단은 생각보다 더 무게가 있습니다. 다만 그 무게를 언어에 실지 않았을 뿐입니다. 다음번 누군가 앞에서 말을 꺼낼 때 습관처럼 붙이던 한 문장을 잠시 멈춰보세요. 그 작은 멈춤이 당신의 위치를 조금씩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더 중심에 설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필요할 때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Simply Mind를 곁에 두셔도 괜찮아요.